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공업인력학과의 박천수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열도의 가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야 건역도입니다. 가야 건역은 5세기 후엽경이라고 가야 건역입니다. 특히 금강가야, 아라가야는 뭐 전에부터 많이 알려졌고 비사불도 알려졌습니다만 특히 소가야, 대가야에 대한 인식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봉황토성 출도 외 선제품입니다. 왜 이제 뭐 일본 열도의 가야인을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먼저 금강가야가 일본 열도와 교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봉황토성 주변에 지형을 복원했는데 주변이 모두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가야인들이 일본 열도에 이주하고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일본 외선입니다. 농나무로 만든 일본 열도의 외 선박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성도 91호모입니다. 91호에서 나온 유물들은 역시 중요한 것은 삼년제 오른쪽에 있는 청동용기 그리고 금동제 마구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금동제 마구들입니다. 3년에 그러니까 중원의 문물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에 있었던 전년의 문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 유구 열도, 오키나와 주변에서 만들어진 들어온 조개를 깎아서 만든 마구들입니다. 역시 그러한 배경의 원인은 역시 금강가에 철 생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철정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김해 대성동 그리고 복천동 출토품과 유사한 철정들이 서일본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일본 일대까지 금강가야가 철 소재를 공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반대급부로 일본의 오사카, 나라 주변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통영동기가 역시 김해 부산 지역의 금강가야 건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쌍방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방금 보셨던 오키나와시마 유적에서 4세기 후엽에 돌연 이런 제사 유물들이 나타나는 것은 외가 도해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외 또는 큐슈 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시고 계신 물품들은 모두 일본의 열도의 기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금강가야인들의 일본 열도의 진출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사카부 오바데라 유적에 있는 만들어진 해청색 경질토기입니다. 이걸 도질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하면 해청색 경질토기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외인들은 실은 금강가야인들이 일본 열도에 이주하기 전까지는 이런 해청색 경질에 1200도 이상이 되는 토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4세기 말 금강가야인들이 이주함으로써 이런 토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토기 중에 역시 주목되는 것은 공인이 이주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에 일본 열도에 보이지 않던 대옹 그리고 발연기대 그리고 파수부배와 같은 전혀 다른 기종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의 경우 가야의 경우에는 정보에 이의해서 해청색 경질토기를 만들었지만 일본 열도의 경우에는 종래 보이지 않던 기종들이 일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국은 도공들이 이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라가야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아라가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4세기대 토기 생산입니다. 4세기대 법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난강 지류역이 일대에 대규모 토기 가마가 형성됩니다. 이 토기 가마들은 아라가야 내의 어떤 생산과 소비를 넘어설 정도로 만듭니다. 또 하나는 이 토기들은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는 도부가 있습니다. 도공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제작한 걸 표시하기 위한 X라든지 W 이런 표시를 해놓는데 이런 도부를 4세기 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라가야 토기밖에 없습니다. 그 분포를 본다면은 역시 난강을 따라서 북쪽으로는 낙동강 상류역,
그리고 남해안 일대, 그리고 남강 상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기들이 또한 동시에 일본 열도에 이입됩니다. 스시마입니다. 대마도죠. 대마도에 다이쇼군이 아마 대장군산 고분이라는 곳에서는 석간묘에서 이런 토기를 아라가야산 토기가 나옵니다. 종래 백제 토기로 생각했던 토기입니다만 역시 4세기대 아라가야산 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사키는 하루노 쯔지라는 유명한 칠학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라가야산 토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도부가 보입니다. 후쿠오카의 니시신마치 유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은 해안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주 인매성이 강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니시신마치 유적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토기가 보입니다. 첫째는 마한개 토기, 두 번째는 가야개 토기가 보입니다. 예, 니시신마치 유적의 입지입니다.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칠학의 발굴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주민이 이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이곳에 이곳 니시신마치 칠학 유적에서는 돌연 부뚜막이 나타납니다. 부뚜막은 일본 열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치사 도구이고 난방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는 것은 이주민이 이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뚜막이 있는 곳에서는 한반도계 특히 마한계 또는 가야계 토기의 출토예가 높습니다. 여기 출토된 토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대부분 마한계 토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만 아라가야산 토기가 보입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것, 이 양쪽에 있는 토기들은 모두 아라가야산 하만에서 제작된 승성문 호라고 생각됩니다. 금강가야 또는 역시 영남 지역의 노현기대를 모방한, 현지에서 모방한 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니시신마치 유적에서는 4세기 때 일정 기간 동안 교육에 종사한 마한인과 함께 가야인들이, 특히 아라가야인들이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라현 미야야마 고분의 철정가 역시 토기들입니다. 이 고분은 아주 작은 고분인데도 불구하고 해청색 경질 토기, 즉 가야 토기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이 3점인데 작은 파편이 더 있습니다. 모두 하만 아라가야산 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해 지역의 금강가의 심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마인문령 토기가 나왔는데, 이 기마인문령 토기가 실은 저는 구 이양선 소장 기마인문령 토기는 아라가야 양식으로 아라가야에서 제작되었거나 또는 김해 지역에서 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식 자체는 아라가야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건이 실은 공판된 토기가 모두 아라가야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는 아라가야 양식이라 생각되고요. 작은 소형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라가야 양식 토기를 수점 보유하고, 또한 함께 출토된 철정이 10점 전후가 이곳에서 부장되었는데, 이 토기들은 모두 아라가야산 철정입니다. 그래서 미나미야마 4, 5분의 묘주는 피장자는 아라가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성 소가야 교류에 대해서 있습니다. 소가야 지역은 아직 교류를 알 수 있는 전시기적으로 교류를 알 수 있는 유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원리 2호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아라가야의 왕묘로 생각되는데, 고성 송악동 1호분 이전의 왕묘로 생각됩니다. 송악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소가야 지역에 출토된 토기를 기준으로 고성 지역 토기를 중심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은 기존에 앞에서 보셨던 아라가야 토기 양식과 아주 유사한 분포를 보입니다. 단지 낙동강 상류역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낙동강 이동지역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은 이 시기에 어느 정도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신라가야의 경계가 형성되었지 않은가. 나머지 이 분포를 본다면 모두 이 아라가야 양식 토기 분포와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남해안 일대의 교역을 둘러싸고 아라가야 그리고 소가야가 경쟁하고 있었고, 5세기 전반대가 되면은 기존의 아라가야의 관계망을 소가야가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장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소가야 양식 토기 역시 5세기 전반대 소가야 공인들이 일본 열도에 이주합니다. 후쿠오카현에 아사쿠라라는 가마터가 있습니다. 이 가마터에서는 소가야 양식 토기가 나옵니다. 이 소가야 양식 토기는 근데 문제는 이 형태 자체가 약간 변형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발현기대를 모방해서 만들었으나 역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토기들은 아마 2세대 공인이 아닌가. 그러나
토기의 공인의 계통은 모두 소가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가야인들이 아마 5세기 초에 이주했었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토기는 2세대 공인이 아마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가야인들이 이주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메이어는 이치바 미나미구미입니다. 에이메이어는 사국지방이라는 곳으로서 페리를 타고 오사카에 갈 때 오른쪽에 보이는 섬입니다. 여기에서 실은 소가야 지역 공인이 이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마의 구조이고 그 근래 발굴한 곳의 위치입니다. 아마 이 연출, 꿀뚝 부분 주변을 아마 조사를 했습니다. 배영구 주변을. 여기서 출토된 소가야 양식 기대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왼쪽과 중간에 있는 것은 모두 실은 성분 분석에 의해서 이치바 미나미구미에서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나미 이치바 구미에서 만든 걸로 확인됐는데 이치바 미나미구미에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 이 두 점은 실은 미야자키 현에서 출토됐습니다. 미야자키 현과 시곡구 즉 이건 서로 사실은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소가에게 공인이 만들어진 여러 토기들이 실은 서쪽으로는 가고시마 그리고 미야자키현, 동쪽으로는 쇼고현까지 이동됩니다. 그래서 소가야 공인들이 5세기 전반대 일정 부분 후쿠오카 그리고 사국지방 에이메현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통연기들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1세대 공인들이 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송악동 1호분입니다. 역시 분구의 구조뿐만 아니라 저는 전방호음형을 모방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 전방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 실은 원통형 토제품을 돌렸다는 점에서 전방호음을 의식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시 규슈 또는 와카야마현의 묘지의 영향을 받은 석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야가 일본 열도와 직접적인 교류의 상대를 관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역시 석실에 줄을 칠한 모습입니다. 그다음 대가야와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실은 가야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5세기 후반에 앞에서 보셨던 이 고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은 진안, 남쪽은 여수까지 이 권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세기 말의 왕묘인 지산동 44호분입니다. 예. 40명 전후의 순장자를 순장한 왕묘입니다. 역시 대가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이제 역시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가야가 나왔습니다만 이들 지역은 그 기본적으로 금공품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5세기 후반대 독자적인 금공품을 생산하는 것은 가야 지역 가운데 대가야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한 대가야는 고구려, 신라, 백제와는 다른 독특한 금공품의 양식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가야형 간식들입니다. 그래서 간식은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앞부분을 가리다가 점점 머리 측면까지 장식하다가 나중에 5세기 중엽 가까이 되면 머리 전체를 돌아가는 실은 4번에 리움 소장 금관은 지산동 45호분 출토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산동 45호분 출토품과 관련이 있는 유물이 실은 이곳에서 공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호분에서 도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독자적인 이 관을 제작했다는 것, 특히 두 점의 금관을 제작했다는 것은 대가야인들만의 이런 이 위세품 시스템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백제 간식 그리고 신라 간식과는 전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제 수식부 이식입니다. 금제 수식부 이식은 신라의 실은 태안 이식보다는 조형미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런 이식과 태안 이식 외의 이식하고 비교해도 실은 전혀 조형미가 떨어지지 않은 독자적인 조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가야 지역 내에서 이런 순금제, 금제 수식부 이식을 제작한 것은 저는 대가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개수는 약 250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이렇게 생산한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5세기 후반에 간동 지역까지 군공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6세기 전반에도 대가해산 금제 수식부 이식이 일본 열도에 부장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백제의 교류가 심화되는 것에 불구하고 실은 5세기 대 금제 수식부 이식 가운데 예를 들면 신라산 그 다음에 백제산은 5점 이내입니다. 5세기, 6세기 전반에도 마찬가지고 그 외 대부분을 대가에서 제작해서 갔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출토된 대가야 이식입니다. 한반도 내 출토 지점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한반도 출토품의 필적한 수량이 일본 열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가야가 5세기 후반부터 금강산을 개발해서 재련하고 금강석을 최고 재련해서 또한 금제품을 만들어서 일본 열도에 수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야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저는 철이 아니고 실은 이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가야산 금동제 용봉문 한두대도입니다. 백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백제와 다른 의장, 즉 용하고 봉황을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라의 삼문 한두대도와는 전혀 다른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도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대가야 왕과 주변의 어떤 대가야 권역 내의 왕들과의 신속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의장용 대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가야 권역뿐만 아니라 실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한 지역까지 실은 이런 대가야산 한두대도가 이입됐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금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의 최고라는 금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금강 지도에 고령 강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가야 양식 토기와 대가야산 금제 의식으로 봤을 때 대가야 권역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동 군의 즉 대사로 불리었던 하동 지역까지입니다. 하동 지역은 종래 실은 당연히 대사를 대가야 왕이 가라 왕이 우리들의 항구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사 지역 하동 지역은 대가야 권역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실은 고고 자료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임나사연 즉 가라사연에도 역시 여수 순천 강양 일대라는 것이 고고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동희선에서 발굴한 은평리 고문군에 있어서 밝혀진 겁니다. 예, 그 다음 일본 열도의 대가야 문물의 이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에다우네야마 고문입니다. 70m 정도 되는 전방호원분입니다. 이 전방호원분에서는 실은 기내에 외왕의 실은 부장품을 필적할 만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5세기 후엽에 매장된 사람은 대가야산 위신제를 가지고 있었고 6세기 전엽에 추가장된 사람은 백제산 위신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역시 에다우네야마 고분의 일족이 묘주의 일족이 5세기 때까지는 대가야와 교류하다가 6세기 전엽에 백제와 교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금제 수식부 이식은 세 개를 연결한 겁니다. 에다우네야마 고분이 왜 이렇게 이런 풍부한 부장품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이 시기가 바로 남해안 일대 외계 고분이 축조되고 또한 영산강역의 전방고분이 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직접 이 에다우네야마 고분의 피장자를 비롯한 이런 인물들이 일본 가야 지역 그리고 백제와의 교역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냥 종사한 것이 아니고 교역이 아니고 한반도 내 일정 지점을 가지고 교역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대가야 왕권, 백제 왕권 간의 관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 구마모토 남쪽에서 출토된 대가야 이식입니다. 한 점밖에 출토가 안 됐습니다만. 효고의 미야야마 고분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1970년대 조사가 됐습니다. 이 고분은 상당히 주목되는 것은
원본이면서 매장 주체부가 복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진을 못 찾아서 못 가져왔는데 실은 순장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한 묘각 내에서 복수의 이 금제 의식이 출토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음식물의 부장이 확인됩니다. 토기가 매장 주체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토기를 부장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음식물을 넣어서 부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미 일본 열도에서 보이지 않는 개세 사상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이주민들, 가야인들만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당시 외인들은 이런 사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철정, 그리고 비가, 그리고 금제 수식부의식, 그리고 신라산 금동제 투조 대장식구입니다. 이 고분에서 여러 지역의 유물이 사실 출토됐습니다. 매장 주체부의 형식은 낙동강 하류역에 있는 폭이 넓은 수열식 석각이고 뚜껑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주민의 출자는 금강가야계이면서 실은 대가야 그리고 신라와도 교류에 종사했던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출토된 대가야 금제 의식입니다. 여기서 출토된 백제 또는 대가야산 한두대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에는 가모 이나리야마 고분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6세기 전엽에 새로운 왕조를 열었던 개체 일족으로 생각되는 일족의 무덤입니다. 여기에서는 대가야산 순금제 수식부의식 그리고 대가야산 영봉은 한두대도가 출토됐습니다. 와카야마에는 오타니 고분입니다. 와카야마 현에 있는 오타니 고분은 이 시기에 이 지역의 수장급 전방고분이에요. 여기에서는 대가야산 마주 그리고 대가야산으로 추정되는 금동제 마구들이 출토됐습니다. 후쿠이현 니혼 마치야마 고분입니다. 여기서는 한 점 더 실은 간식이 출토됐습니다만은 마치야마 고분의 위에서 올라서 본 전경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가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곳에 이 고분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나가네현 사쿠라카 고분입니다. 1960년대 조사된 고분인데 이 고분은 첫째는 주목되는 것은 대가야산 금동제 간이 출토됐고요. 또 하나 주목된 것은 이 고분의 구조입니다. 이 고분의 구조는 주부각을 나누는 하나의 뭔가 격벽 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일본 열도에서 전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가야 지역에서 이 시기에는 5세기 중엽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만 5세기 후엽입니다. 역시 뭔가 한반도 묘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쿠라카 고분의 피장자도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주변에는 지금 이 나가노현의 사쿠라카 고분은 마츠모토 시에 있습니다. 송본 시에 있는데 이 송본 시의 일대에는 이 시기에 말을 키우는 고분들이 이 시기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말을 키우던 이주민의 수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가야계인들이 이주에서 말을 키웠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나가노현 이다입니다. 이다는 좀 더 남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말 뼈와 함께 실은 말 머리에 착장했던 실은 금동제 F자인 경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F자인 경판비는 역시 대가야산 마구로서 돌연 5세기 후엽에 이곳에 말을 키우는 공인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공인들의 무덤에 실은 말을 순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키우는 공인 자체는 대가야 권역에서도 말의 순장이 확인되고 또한 마구 자체가 역시 대가야산이기 때문에 대가에서 이주한 공인들이 여기에서 말을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미시노구치노 츠카라는 고분에서는 역시 형질적으로 여기 지금 인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인골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형질을 역시 계측해 봤을 때 역시 이주민의 형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 출토된 모도 철모가 실은 철창이 대가야 권역에 보이는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주민도 역시 대가야에서 이주했을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것은 10년 전에 조사된 유적입니다. 군마현의 가나이 히가시우라 유적인데
여기에서는 이 파산 폭발에 의해서 경성류에서 이렇게 덮여옵니다. 실은 일본의 폼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적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골이 출토가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인골은 실은 도래계 형질, 이주민의 형질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은 이 주변에서는 말을 키우는 목장이라든지 또는 이 말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인골 분석 결과 여기서 확인된 인골은 나가노현에서 이주한 특징이 있는 인골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각하는 것은 나가노현에 이주했던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재차 나가노현에서 군마현으로 동쪽으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통은 역시 대가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차고 있던 인골의 그 하산지에서 묻혀있던 인골, 이 사람이 차고 있던 지석입니다. 숫돌인데 숫돌의 형태가 지산동 44호분에 출토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녹각제 도자입니다. 이런 녹각제 도자도 일본 열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은 형질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같이 소유하고 있었던 물품도 역시 이주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은 나가노현에 이주했던 대가현들이 2차적으로 다시 이주한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출토된 모두 역시 대가야 계모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 고문입니다.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 고문은 유명한 금상간 명문대도가 출토해서 유명한 고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금동제 영문 대장식구가 나왔습니다. 이 대장식구는 아직까지 대가야 지역에서 뚜렷하게 실은 출토예가 없습니다. 오구라 커렉션 가운데 실은 똑같은 반육조 투조 대장식구가 있고요.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그 밑에만 있는 방울의 형태입니다. 방울의 형태가 양쪽에 기처럼 이렇게 돌출가 됐습니다. 이런 돌출된 것은 지산동 고분군이라든지 대가야 권역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식구도 아직까지 대가야 권역에서 정식으로 출토된 예가 없으나 대가야에서 만든 대장식구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밑에 있는 F자인 경판비도 역시 합천의 옥전 M45분과 유사합니다. 역시 대가야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유사한 서체를 가지는 것은 전 가야 지역 출토 도쿄박물관 소장 한두대도인데 여기에 보면 입구변이 둥글게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실은 서체학자들이 이미 지적한 것인데 이런 특징은 양자의 한두대도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일본 한두대도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역시 저와 같은 영봉문 한두대도를 만드는 것은 실은 옥전 M35번 그리고 지산동 39호번 출토. 그래서 역시 대가야산 한두대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명문을 새긴 공인은 역시 대가야의 공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가야의 공인들은 대가야에서는 역시 기존의 금강가야와는 달리 제도 기술 또는 철 제품을 전해주는 것과는 달리 역시 황금 제품, 황금제 특히 위신제를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실은 이런 문자를 사용하는 습속, 문자를 새기는 것, 문자 사용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인들을 파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대가야 관련 유적들입니다. 실은 중요한 유적만 이렇게 언급해 봤습니다. 일본 대가야 지역에 들어온 실은 오키나와산 야광패 조개입니다. 야광패 조개의 제작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아가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아가야에 대해서는 뭐 여기 정말로 이 가야 가운데 이렇게 논쟁이 많은 것도 사실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369년까지는 가야였다가 뭐 380년대 신라에 정복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라 사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는 홍보희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5세기 후엽 또는 이후가 되어야만 신라에 복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동 고분군입니다. 역시 흥미로운 것은 이 창녕산 비아가야 양식 토기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낙동강 이동 지역.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소가 양식 토기가 유사한 점은
낙동강 다른 점은 낙동강 이동 지역에 분포하는 것 외에는 소가 양식 분포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아가야산 토기들은 신라산 철정과 같이 공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아가야 양식 토기의 분포권은 신라산 비아가야가 신라로부터 철정, 철 소재를 수입해서 가야 지역에서 또는 남해안 일대에 교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교역 파트너는 실은 소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개성유적에 살펴보겠습니다. 내륙 지역에 실은 이런 돌연 마한 개 주거지가 나타납니다. 마한 지역에서 보이는 사주식 주거지가 나타나고요. 마한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기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중간에 있는 토기들은 일본 열도산 하지키라고 부르는 연질 토기입니다. 여기에는 비아가야인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비아가야인 그리고 마한인 그리고 외인이 아마 거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목적은 뭐냐? 당연히 철이라고 생각됩니다. 철 이외에는 여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그 비아가야 돌연 외인 그리고 비아가야 마한인들이 나타난 것은 신라로부터 철정을 수입했던 비아가야로부터 철을 공급받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아가야 자체는 철 생산한 흔적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은 역시 앞에서 나왔던 농나무로 만든 목선에 나무 배에 저판을 재이용한 목관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배를 타고 역시 창경 지역 비아가야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는 모습입니다. 중구조선의 저판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용한 것으로. 교토부의 나고오카 기타 유적에서는 창경산 토기가 이렇게 3점이 나왔습니다. 비아가야 양식 토기가.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이 신메야마 고분이라는 200m 가까운 전방후원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 옆에 있는 작은 전방후원분인 나고오카 기타 1호분에서 창경산 토기가 3점이 나왔습니다. 동해를 통해서도 역시 비아가야가 외화 이 동해 지역엔 유력한 세력과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사카부 노나카 고분에서도 실은 창경산 토기가 출토됐습니다. 이 토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창경산 토기 여기에 토기 양식에 대해서 낙동과 하류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출토된 특히 파수부배를 보면은 창경 독립출토품과 같습니다. 이 토기들은 결국은 비아가야 양식 토기로 생각되고 또 하나는 공반된 철정이 신라산 철정입니다. 비아가야가 일본 열도의 교역에서 신라산 철정을 가지고 철 소재를 가지고 교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래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열도의 교류에 있어서 분국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은 분국론은 1960년대 김석현 교수가 제기한 이래 사실은 잠잠해 있다가 실은 이 조희승 지금 사회과학원에 근무하고는 조희승 아마 원장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과학 역사연구소 소장으로 생각되는데 조희승 소장이 80년대부터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분국론이란 건 뭐냐? 임날본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인 연구자들이 4세기 때부터 6세기 때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식민지를 만들었다. 조선 총동북처럼. 그러한 논리에 대한 대항하는 의식으로서 실은 조선 일본 열도 분국설이란 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실은 규슈 지역을 포함해서 간동 지역까지 곳곳에 이 식민지, 분국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은 어떤 의미에서 임나일본부를 극복하는 데서 상당히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연구에서 일본 학자들도 임나일본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6세기 이 중엽경에 아라가에 있었던 외의 하나의 어떤 외교 기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그래서 임나일본부 자체가 실은 폐지됐는데 임나일본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근래 이런 분국설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냐면 임나일본부설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대응 논리에서 일본 열도에 조선의 사국
한국의 고대 삼국에 4개 나라가 분국을 설치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허위에 대한 허위로의 어떤 대항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덕일 소장인데, 이덕일 소장의 이야기는 다라국이라는 합천에 있었던 나라가 실은 그런 거 아니다. 다라국은 일본 열도에 있었다. 왜 일본 열도에 있는 다라국을 왜 한국에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라국이라는 이 다라국은 일본 열도에 다라라는 나라가 설립한 분국이 일본 열도에 있었기 때문에 다라라는 것을 실은 한반도 내에서 설정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양직공도에 다라국을 또 하나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서기에 다라국이 나오기 때문에 임날본부 다라국을 언급하는 자체가 임날본부의 설에 의거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실은 중국의 기록인 6세기 때 양직공도에 다라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고궁은 바로 옆에 다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정고궁에서는 다라국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시리아에서 만든 로만 그라스가 이곳에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라국이란, 그래서 국내에 있는 다라라는 지명을 무시하고 일본 열대에 있는 다다라 이런 지명을 가지고 다라국을 지명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열도의 분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야인들이 쌓은 토성, 정치적 중심이 토성, 그리고 가야인들이 만든 가야인들의 무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왕릉에 가까운 무덤이 나와야만 일본 열도 가야 분국설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석형 선생의 논거입니다. 초기 조일관계 연구입니다. 가야사 2001년도에 조희승 소장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오카야마 현에 가야 분국이 있었다, 또는 신라 분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신라 분국 왕의 무덤이 쭈쿠리야마 고분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전방후원문일 뿐만 아니라 300m가 넘는 전방후원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방부의 석간이 일본 열도식 돌로 만든 간이라는 뜻입니다. 예, 조희승 소장입니다. 그래서 오카야마는 쭈쿠리야마에 있는 같은 석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카야마 현에 신라 분국이 있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신라인에 이주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가야인의 이주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미야자키 현에 유사한 일본 판갑이, 예를 들면 갑옷이 나온다고 해서, 가야 지역 출토품과 유사한 갑옷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미야자키 현의 일왕가의 발상지가 있는 이곳에 실은 가야인들이 이 일왕가의 이곳에 이주해서 일본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이토바루 고분군에 나타나는 고분을 보면 4세기 후엽에 이 두 개의 고분은 전형적인 일본 열도식 전방후원분이고, 그 형태가 오사카에 있는 전방후원분과 유사합니다. 무덤의 구조, 당연히 전방후원분이고요. 분구의 형태가. 무덤 외장 주차부는 역시 할주경 목관, 전형적인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할주경 목관, 그리고 행열묘라는 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야 지역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주경 목관, 이 시기에 가야 지역의 목관이라는 건 4세기 후엽에는 결국은 이런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 보이는 목관묘가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바루 고분군에 이 가야인들이 이주했는 흔적을 확인하려면은 여튼 가야 지역에 목관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관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일 관계사를 할 때 상대방에서 정말로 이렇게 그 억지를 부리고 개변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우리도 개변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임날본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 하나는 삼국 분국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일본 연구자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하면 오히려 한국의 학계의 진실성이 호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서 이 가야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야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비판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유사사학자들이 이 임날본부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국소화 가는 가운데
국수주의화 되는 가운데 실은 임날본부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만 권, 수십만 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오히려 수상의 아들입니다. 일본 열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써서 이 사람이 여기 제가 쓴 책을 인용하면서 영상강좌 전방본부를 전부 보러 옵니다. 자기가 직접 촬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르는 독자들은 상당히 뭔가 현장 조사까지 한 아주 그 내용이 진실성을 띠게 보이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덕일 소장인데도 사실은 그리고 그때 왔던 방청객들이 이야기해서 우리의 주적이 뭐냐? 우리의 주적은 바로 일본의 유사사학자들입니다. 왜 한반도 내에서 강단 사학자, 특히 대학 교수들을 이제까지 3, 40년 동안 가야사를 연구하면서 임나일본부를 극복해온 사람들에게 임나일본부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은 일본의 유사사학자들에게 함께 대항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